안녕하세요. 오늘 원래는 네 번째 주제를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제가 어제 상담을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상담날에 엄청 울어서 눈이 막 탱탱 부어있을 정도로 조금 할 이야기가 많고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부득이하게 끼워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다녀왔다고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라고, 이제 그 시민들한테 뭐 우울증이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8회기 정도 어, 그 상담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알게 된 후로 주민센터에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무나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런 우울장애나 이런 어려움을 그 병원에서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서를 받은 사람, 아무튼 이렇게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저는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서를 요청을 해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1급, 2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저는 다행히 직장 가까운 곳에 1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심리센터가 있어서 거기로 신청을 하고 어제 다녀오게 됐는데, 사실 별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나를 엄청 개선시켜 줄 거야 라는 생각보다도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힘든 내 마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갔거든요. 처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되게 달랐어요. 그 상담사 선생님이 목소리부터 표정까지 다 되게 온화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좀 사실 당황했어요. 그런 상담 선생님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항상 되게 카리스마 있고 딱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확실하게 딱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좀 낯설었고, 그래서 사실은 좀 신뢰가 맨 처음에는 첫인상이 그냥 뭔가 하나마나한 얘기나 하는 그런 분이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단번에 저는 이제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을 왜 받았냐면, 이제 상담을 딱 왔으니까 무엇 때문에 왔는지 이야기를 쭉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저의 그 어려움들을 쭉 짧게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선생님께서 들으시면서 응? 경계성 성격 장애라고? 약간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고개를 갸웃하시면서 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믿으시지? 내가 너무 얌전하게 생겨서 이런 얼굴로는 사람을 못 때리게 생겼나 싶어가지고 다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분위기시니까 이분이 좀 못 믿으시나 보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도 이야기를 했어요. 남자친구를 만나서 생긴,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그런 문제들, 저의 잘못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그 저랑 남자친구랑 연애를 하고 이제 이별을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지막 헤어졌을 때 남자친구가 저한테 좀 모질게 말했었거든요. 잠깐 나왔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너보다 훨씬 좋고 비교하는 게 그 친구한테 미안할 정도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 말에 이제 선생님은 "누가 성격 장애인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이별도 예의인데 완전히 인격을 죽여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상담을 받으러 가면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고,
나에 대한 솔루션을 들었던 사람이었어서 그 분위기가 너무 낯선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왔는데 왜 나를 안 혼내고 남자친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지? 해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이제 남자친구를 오히려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남자친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좋게 말하면은 마음 정리를 못할 것 같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모질게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막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저를 좀 안쓰럽게 생각을 해주셨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어떤 폭력적인 성향이나 그런 모습이 있었냐고 하기에, 저는 오랜 시간 이제 임용 공부도 하고 이제 간호대를 졸업했다 보니까 국가고시 공부도 하고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았고, 그리고 남자친구 외에 깊은 관계를 맺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남자친구가 어찌 보면 깊은 관계를 맺은 첫 사람이었다라고 하니까 되게 막 딸 보듯이 짠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굉장히 낯설었어요.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내 문제가 있다는 거를 본인은 본인은 자신의 문제를 너무나 알고 있는데 상담사님은 별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 혼자 이렇게 있었던 시간도 길었고 지금까지는 마음을 붙일 사람이 없었는데 마음을 붙일 사람이 나타나서 얼마나 서툴고 겁도 나고 좋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위기가 너무 낯설어서 선생님께서 그런 막 말씀을 하시고 어떤 생각이 드냐고 하시기에 저를 너무 좋게 봐주시는 것 같다. 근데 저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제가 울었거든요. 근데 이미 그 전부터 사실 울고 있었어요. 왜냐면 선생님께서 저의 어려움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같이 한번 해결해보자, 그런 아픔들을. 그러면서 무슨 말이든 다 믿을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한 번도 들어볼 일이 없는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을게요. 라는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오히려 제가 타인에게 뭔가 그런 말을 했으면 했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거기에 제가 이미 펑펑 울고 이미 펑펑 울고 시작했을 때였는데 2차로 제가 또 눈물을 한 번 더 쏟았죠. 나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니까 질문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만나고 헤어지면서 제가 했던 잘못들을 헤어진 직후에 이제 일기 형식으로 적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나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그런 사생활, 친목 모임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지를 못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특히나 교사 집단은 여초이기 때문에 여자들하고 같이 술자리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시계만 바라보면서 너무 불안하고 힘들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그 불안이 분노로 바뀌어서 남자친구에게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배신감이 들기도 하고 하는 마음에 남자친구한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막 핸드폰을 던지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전에 제가 이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하면 상담사님들이 얼굴이 바로 굳었거든요. 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기가 죽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원래 갔던 센터가 뭐 물론 이번 사업에 안 들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만약에 센터가 그 안에 있었어도, 기존에 상담을 받았던 것이 그 안에 있었어도 저는 다른 곳을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좀 뭔가 혼나는 것 같은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그렇게 제가 잘못한 이야기를 했더니 선생님께서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그냥 피식 웃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초반에는 사실 이거를 왜 이해를 못 하시는 걸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남자친구 편을 들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되게 좋은 어, 어, 뭐랄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고, 그래서 체벌 같은 것도 잘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생전 없었던 트라우마를 갖게 된 거다. 그런데 나는 또 거기에 더해서 나의 문제는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화목한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체벌도 당했었고, 그래서 폭력이 나쁜 거라는 거를 남자친구만큼 그렇게 사고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께서 그 이야기에 이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았대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그렇게 먼저 말을 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그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언제가 됐든 센터에 왔어야 하는 문제다. 그리고 그것은 혼자서는 절대 풀 수 없고 어떤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거를 외면하고 지낼 수 없고, 만약에 나중에 정말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이런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죽은 부모님을 붙잡고서라도 이거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예시를 딱 하나 들어주셨는데 뭐였냐면, 평생을 가난하게 산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금은보화를 엄청 많이 챙겨 들고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떤 생각과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길래, 저는 막 물질적인 거에 욕심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셔서 아빠가 힘들게 벌어오셨으니까 아버지를 잘 모셔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귀한 거를 이제 우리 집에 가져오게 됐으니 뭔가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반면에 불안한 마음도 들어서 이거를 잘 숨겨야겠다, 잘 보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걸 훔쳐가려고 하면 정말 안간 힘을 다해서 그거를 지키려고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내 감정을 저렇게 이야기로 예시를 드시는구나 싶어서 또 뭉클해졌어요. 또 눈물이 막. 그러시면서 제가 남자친구 막 이렇게 편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저랑 계속 비교를 했거든요. 남자친구는 인싸고 저는 극내향성이라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남자친구는 성격 검사를 받으면, 심리 검사를 받으면 다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오는데 나는 정상 범위 안에 못 들어오고 항상 비정상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께서 남자친구랑 되게 안 좋게 헤어졌고 최근에 헤어져서 뭔가 미운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면 활짝 웃는다는 거예요. 되게 빵긋 웃더래요.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은데 남자친구 얘기만 나오면 제가 활짝 웃는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느끼기에 진짜 많이 좋아했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사실 이 이야기는 제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상대편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는 저를 상담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냐면, 부부라는 것은 파트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의 결혼 상대가 도둑질을 하고 있으면 너 그거 나쁜 거야 하지 마. 맞아, 틀려. 이런 거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망을 봐주는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파트너가 되어주지 못했고, 그거는 좋은 관계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니까 나는 너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선택할 거야. 다른 사람을 배우자감으로 선택할 거야. 하는 것은 좋은 관계나 좋은 마음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저를 안쓰럽게 생각을 하셨어요. 한 번도 그런 애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결핍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물질적인 것으로 예시를 드셨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처음으로 겪어보지 못했던 애정을 경험을 했으니 얼마나 그게 소중했겠냐. 그리고 얼마나 이거를 잃기 싫었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너가 붙잡고 있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모습이 막 오버랩 돼서 보이더라고요. 정말 그랬거든요. 제가 상대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불안했던 거고, 그래서 뺏기기 싫었던 거고, 내 눈에는 너무 귀해 보였으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사실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눈에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데에 나가 있으면, 그것도 여자들 많은데 막 나가 있으면 그런 상황 자체가 저는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감정을 공감하시고 여자친구가 싫다고 하면 그거를 안 했어야 하는데, 아마 남자친구는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저의 이런 불안한 마음을 이해를 못했던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게 뭔가 좀 다른 관점으로 느껴졌어요. 지금까지는 개인하고 개인을 따졌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좋은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 그래서 부족한 나를 그 사람한테 맞춰야 돼. 이런 시선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음, 선생님은 뭔가 저의 그런 결핍을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까도 딸 보듯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뭔가 부모의 마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얘가 아직 그렇게 경험이 없고 마음이 여려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근데 같이 다른 믿을 만한 어른하고 같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수 있어. 약간 이런 뉘앙스로 들렸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선이 연장이 되어서 저의 그런 폭력적인 모습도 이제 원인 위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간절하고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때 기분이 안 좋은 거를 바로바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꾹꾹 눌러놨다가 이거를 폭발시켰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혹시 남자친구 이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기에
없다. 왜냐면 저는 타인하고 좀 벽을 두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제가 이럴 거라는 거를 아마 짐작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경계성 성격 장애인 사람들은 제발로 상담센터에 찾아와서 고치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경계성 성격 장애인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고 혹은 이끌려서 붙들려 가지고 상담을 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 한 번, 두 번 이상으로 상담이 진행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상담이 안 된다, 치료가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제가 이제 경계성 성격 장애인 것보다는 정말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과거에 아픔이 있어서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어린아이 대하듯이 대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니까 제가 어린아이가 된 것 같다. 그래서 막 울컥했더니 선생님도 막 뭉클하다고 되게 기분 좋은 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분위기가 약간 글에도 적어놨지만 나 초등학생 때 저 초등학생 때 그 담임 선생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들은 되게 온화하시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좀 어여삐 봐주시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내가 좋아하는 담임 선생님 앞에서 교무실에 이제 불려가가지고 1대1로 대화하는 느낌? 긴장도 되고 막 쑥스럽기도 한데 그래도 나를 믿어주고 나를 예뻐해주는 어른이라는 거를 아니까 기분이 막 나쁘고 막 불안하고 그런 건 아닌 그런 거 있잖아요. 떨리고 약간 설레고 쑥스럽고 긴장되고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상담하는 데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엄청 수치스러웠어요. 저의 이런 치부를 처음 보는 사람에게 또 드러내야 한다는 게. 근데 저는 그만큼 너무나 절박했고 치료를 받고 싶었고 그리고 저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맹이를 들킨 것 같다. 선생님께서도 맞다고 상담을 하는 거는 정말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벌거벗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은 거의 OT 같은 느낌이잖아요. 제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고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어서 선생님께서 이제 주의해야 할 점, 당부해야 할 점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그 정상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남자친구는 심리 검사를 하면 정상 범주에 있는데 나는 너무 극단적으로 나쁘게 나와서 비정상으로 나왔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그 심리 검사는 정상 비정상을 나누는 게 아니다. 남자친구는 다만 그 평균적으로 사람들 중에 그 분포표 안에 들어있을 뿐이지 정상 분포 안에 들어있을 뿐이지 그 많이 몰려있는 그 위치에 그 사람이 있는 거지 정상이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정상 범주안을 벗어났다고 해서 그 정상 분포표 많이 몰려있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해서 비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예민할 뿐이지. 그래서 본인을 비정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도 하셨고 제가 전에 이제 상담을 했을 때는 엄청 칼 같은 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저의 잘못된 행동을 딱 잡아주시고 이것이 문제다. 이것은 이렇게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뭐가 문제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상담을 진행을 해서 어, 괜찮아지는 경우는 없다. 상담이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빨리
해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같이 하면 된다. 이렇게 저를 좀 안심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면서 진짜 많이 울었는데 그분이 저를 많이 믿어주시고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고 저를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태도가 막 너그럽다고 해야 되나? 다 받아 줄 수 있어. 그리고 난 너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 화내지 않을 거야 라는 태도 있잖아요. 그런 태도로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엄청 낯설거든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살면서.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적대감이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러니까 적대감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비판의 시선,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를 따지는 시선이 전혀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좋다 싫다가 아니라 저는 처음 경험해 보는 거라서 엄청 낯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이랑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석고상처럼 비너스상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지금 몸의 상태를 좀 이야기를 해달래요. 뭐 아까 많이 울었으니까 머리가 아프진 않아요? 뭐 배는 안 아파요? 막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데 그것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 몸의 상태를 나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답을 해야 되는 분위기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지? 막 하면서 배요? 하면서 제가 막 배를 만져봤어요. 배 괜찮은 것 같은데? 막 이러고. 그리고 다른 데는 어때요? 그래서 많이 울어서 머리가 좀 띵하긴 해요. 그리고 막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이제 머리부터 가는 거죠. 어깨 뭐 이렇게 쭉쭉쭉 답을 빨리 해야 되니까 제 딴에는. 그래서 어깨도 만져보고 어깨 좀 긴장해서 뭉친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한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어 되게 많이 억압을 하는 게 느껴진다고 자기 몸 상태도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하는 걸 보니 좀 약간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상담하시는 분이셔서 그런지 되게 빨리 나의 상태를 캐치하신다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너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네 속을 모르겠다." 약간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는 것도 그렇고 제가 상담 센터에 가 가지고 제 아픔을 낱낱이 막 다 이야기하는 것도 상대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였는데 오히려 이번에 상담을 받았을 때는 그냥 다 알고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그럴 것 같았어.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서 제가 깊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짧게 이야기를 해도 "아 그때 이런 느낌이 들었죠. 그때 이래서 힘들었죠." 막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살면서 이런 이해를 처음 받아보는 느낌? 이분한테는 이렇게 쉬운 일이 왜 지금까지 내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웠을까? 우리 부모님과 남자친구는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울었어요. 뭐 이렇게 상담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 상담 때부터는 저의 아픈 상처를 건드릴 거기 때문에 사실 겁이 났거든요. 저는 부모님 이야기를 상담 시간에 상담을 3번인가 4번인가 했음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정신과 선생님께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을 때 왜냐면 경계성 성격 장애인
사람들이 과거에 애착 대상과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문제를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그러니까 깊게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언뜻 저희 부모님 좀 엄격하셨어요. 체벌이 있으셨어요. 뭐 그런 뭐 대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 정도 이야기는 했지만 거기에서 더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더 들어가면 제가 저항을 했어요.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는 뉘앙스를 풍겼고 그리고 지금 해결해야 될 게 남자친구와 나의 문제이지 부모님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고 아니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었어서 그쪽으로 더 깊게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안 하고 싶었던 부모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진짜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신과 선생님한테도 저는 유년기, 청소년기 그 시기를 삭제했다, 내 마음속에서. 왜냐면 그거를 그 시기를 대면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없는 일로 삼고 싶다. 그리고 20살 때부터 다시 이제 쌓아 나가려고 한다. 지금 나의 문제는 이제 20살 이후에 내가 취업하고 나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문제만 해결하고 싶고 나는 과거의 문제는 그냥 없는 일처럼, 그러니까 부모님 그냥 없는 사람처럼 대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더 이상 부모님이 밉지 않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걸,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전 알거든요. 다만 그 방법이 막 엄청 올바르진 않았을 뿐. 그래서 전 부모님을 미워하지도 않고, 물론 어렸을 때 상처가 있긴 하지만 그 상처를 다시 꺼내서 막 뒤집어 엎는 게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에 나는 집중하고 싶다. 그것도 약간 상담 기법 있지 않아요? 과거에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이제 뭔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 기법이 있고 과거는 사실 현재와 큰 상관이 없다. 현재의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하는 상담 기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후자를 선택을 하겠다. 나는 과거의 상처를 건들고 싶지 않다. 너무 괴롭다. 이제 이런 마인드였던 거죠. 그래서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진짜 진짜 안 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한다고 하니까 겁이 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담 과정이 진짜 힘들 거라고. 그래서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잘 챙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전제를 또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던 게 부모님이 일부러 그러시진 않았을 거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절대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다. 이제 무조건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거는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그걸 납득을 한 상태로 이제 상담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남자친구를 감싸니까 선생님께서 또 남자친구를 감싸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전 남자친구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저 전 남자친구를 보호해주고 싶어요라고 표현하면 된다. 굳이 제 전 남자친구 이런 사람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 솔직하게 최대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바로 다음 이야기가 경계성 성격 장애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난 화에서 아마 끝부분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경계성 성격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내가 더 개선이 되는 느낌이 아니라 퇴보되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상담을 하면서 계속 제가 나쁜 사람이고 상대는 이제 이상화를 시켜서 좋은 사람이라고 이제 편들고 계속해서 저를 이제 갉아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제가 너무 시야가 좁은 게 느껴졌어요. 선생님의 이야기가 다 너무 새롭게 들렸고, 되게 낯설어서 좀 저를 이렇게 규정하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로, 여러 갈래로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단순히 그냥 경계성 성격장애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대공사였다. 내 과거를 헤집어야 되는구나. 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이렇게 뭐 누가 아무도 안 볼 수도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저의 치부를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부모님 얘기만 나오면 제가 그래서 오늘은 다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좀 추가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 아마 상담 다녀오고 나서는 영상을 찍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한 회 한 회 좀 힘들 것 같아서 사실 기대보다 좀 겁이 나기는 해요. 뭔가 치과 가기 싫은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치료를 해야 되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기분? 많이 힘들 것 같고 많이 울 것 같고 조금 그래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웃으면서 봐야 되는데 맨날 우울해.